죽는다는 말이 참 실감이 나는 한낮입니다. 이 속에서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즐거움일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더없이 즐거운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칫 타성에 젖기 쉽고 무엇인가 쫓기는 것이 살아야 되는 도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나가고 있는 도예가 한 분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봄볕이 따사로이 쏟아지는 풍경. 뒤없이 맑고 청정한 자연과 마주한 그곳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작업장은 분주한 일상과는 거리가 먼 듯하다. 자연 속에서 호역이나 자만으로부터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운다는 도예가 이종수의 창작의 산실. 어쩌면 그곳에 순수한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빚어내고픈 도예가의 마음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작업장 주변이 참 맑고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기가 고향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려오신 지가 얼마쯤 되셨습니까? 그때가 1979년도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 14년 됐군요. 예. 그러니까 도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자연에 파묻히고 그럴 때야 참 좋은 점도 많겠지만은 생각하기 따라서는 참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점이 물론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공한 자리에서 우물도 만들어내야 하고, 그러면 예. 전기도 끌어들여야 하고, 가마만 가지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비바람, 눈보라 막을 수 있는 작업장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되고요. 그건 그렇죠. 접근가네요. 네. 이런 거. 그런데 그런 거 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또 어떤 대상이 없다면 또 사는 재미도 그렇고 저희 체질에 견딜만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자기 좋은 일만 하면은 마치 신선노름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 일은 참 많을 거예요. 선생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의욕만 가지고 흙에 매달려서 일을 했지만 이렇게 세월 지나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모든 이치를 터득해가면서 중요한 것은 판단, 그때그때의 판단, 그러면서 한 살, 두 살 더 먹어가면서 미련하게 힘만 들여서 일만 하는 데서 좋은 것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작업의 양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판단과 그리고 그 지혜, 이런 것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렇게 해서 작품에 반영이 되겠지요. 그렇죠. 그 생활대로. 우리가 태어난 곳이자 언젠가 다시 돌아가야 할 터전인 흙. 그 흙과 함께 걸어온 지도 언 30여 년이 흘렀건만 도예가 이종수의 흙을 고르는 작업은 예나 지금이나 옛 모습 그대로 지극히 원시적이다. 그는 질 좋은 흙을 고집하는 여느 작가들과는 달리 흙에 대해 비교적 너그러운 편이다. 그저 도공의 길로 들어선 이상 다양한 흙의 성질을 모두 자신이 소화해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의 작업장 주변에서 채취한 흙들은 물에 담가져 앞마당 한켠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 차례 흙물을 걸러가며 오랜 시간 동안 자연광으로 서서히 물을 증발시키고 고운 흙을 가라앉힌다.
자연의 힘을 빌어 긴 기다림 끝에 얻어진 흙들이 비로소 그의 손과 만나는 순간 단련된 손놀림과 일정한 박자를 갖춘 호흡 속에서 흙은 어느새 찰진 생명을 얻는다. 손때가 진하게 베어있는 물레 위에 흙덩어리를 올려놓으면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이 시작된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잘생긴 도자기를 품어보고 싶기에 일정한 두께의 도자기를 빚기 위한 물레질. 수없이 반복된 몸짓이건만 물레를 돌릴 때면 그의 노련한 솜씨에도 불구하고 늘 새내기의 마음이 되곤 한다. 탄력 있는 형태를 만든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일관된 호흡으로 흙을 빚는 그의 손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흙이 있어 만들고 바람이 있어 말리며 불이 있어 굽게 되는 도자기 속에 삶의 무게를 싣고 살아온 사람. 표피적이고 감각적인 삶에 치우친 현실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사물의 이치를 찾아내려는 그의 모습은 어느새 흙의 정직함과 닮아 있다. 노련한 그의 손길을 거친 도자기들이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 축축한 물기를 벗어내면 그는 유약 작업을 하느라고 분주해진다. 그동안의 체험으로 유약의 농도를 알맞게 맞춘 후 도자기들의 유약이 입혀진다. 작업의 매 순간이 그러하지만 특히 유약을 입힐 때는 설레임과 긴장이 숨가쁘게 교차되곤 한다. 제대로 옷을 입혀야 도자기가 비로소 생기를 띠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성스레 유약이 입혀진 도자기들은 섭씨 850도 정도의 불에서 초벌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초벌마저도 끝나고 나면 어느 탁월한 화가의 손길이 스친 듯 그림이 그려진다. 흙을 매만지던 도공에게는 조금 낯선 붓. 적당히 잡은 듯한 그의 붓 끝은 산이 되기도 하고 혹은 이름 모를 안악내가 그려지기도 하는데 자유자재로 막힘이 없다. 어쩌면 그 자유분방함 속에서 그만의 구김살 없는 멋이 우러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끊이지 않는 창작열로 가득 메워진 그의 작업장 갑천삼방. 산속에 묻혀 세월 가는 줄도 모르는 그의 모습을 일컫는 식구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잘생긴 도자기를 만들고픈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마음껏 자신의 세계에 몰두할 수 있는 작업장 한켠에 도예가 이종수가 유달리 애착을 갖는 것이 있다. 도예지 생활 끝에 전적으로 작품에 매달릴 욕심으로 낙향해 맨 먼저 만든 전통 가마. 손수 벽돌을 찢고 구원해 만든 가마 속에서 그동안 그의 자식과도 같은 도자기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오늘 역시 그가 며칠 동안 빚어낸 새 그릇들이 전통가마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그의 기쁨을 고대하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빚고 다듬어온 그의 도자기들. 그동안 정성스레 빚은 도자기들은 그의 손을 떠나 6개의 가마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그중 몇 점이나 건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가마안을 꽉 채운 그의 도자기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는지. 그러나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고 마지막 가마문을 닫는 순간까지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터득한 깨달음이다. 담담하게 가마를 막는 그의 진흙손에서 진득한 옛 도공의 손길을 만난다. 흔히 잘생긴 도자기가 가마품에 안겼다가 바깥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상고와 같은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하던가. 그야말로 가물에 콩 나듯 몇 점 되지 않는 도자기들이 그의 손에 쥐어질 테지만 매번 그는 그 고통을 기꺼이 끌어안는 듯하다. 아주 섬세한 수공만 필요한 게 도예 같은데 사실은 또 거친 작업이 참 많습니다. 전통 가마는 특히 그런 거친 작업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가스가마나 전기가마 이런 거 편한 거 쓰시지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그 어느 가마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더 좋다는 법은 없는 거고요. 예.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각자의 체질에 따라서 자기가 좀 많이 익히고 이런 쪽을 이렇게 선택해서 할 뿐이죠. 예. 불을 떼게 되면 참 오랜 동안 불을 떼고 말이죠. 그 앞에서 지켜 앉아 있게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앉아 계십니까? 예, 그것이 이제 그 한 10년 전, 15년 전, 한 20여 년 전 그런 때는 아니 당장 여기서 가마를 만들어 놓고 14년 전만 하더라도 궁금해서 전지를 가지고 한밤중에 참 고요한 시각에 아무도 안 보는 시각에 들어가서 그 구멍으로다가 그 궁금해서 그걸 보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마음대로 나와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가마 속에서 좋아 보였던 것이 바깥에 나와서 보면 햇빛에 보면 아주 상상 이외의 엉뚱한 것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이제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아예 이제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그저 이제 할 일을 하고 마지막 심판 받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태어난 모습으로 나오는 거 보고 좋은 거 나와도 나쁜 것이 나와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이제 태연하고 그저 허탈하고 그저 편안하고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그렇게 침잠하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도예. 그 도예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선생님을 오랫동안 잡고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역시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극히 자연적인 현상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사람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바닥은 모두가 흙이고요. 네. 흙이 있기 때문에 그 흙에다가 흙만 가지고 도자기는 이룰 수가 없죠. 예. 물이 있기 때문에 개여서 또 불이 없다면 또 일이 안 될 텐데 불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구워서 이래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나오는 게 도예다 이런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가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그게 아름답게 해보려고 해도 어떤 것은 아름답고 어떤 것은 추함으로 아주
tum갑을 해버리기 때문에 마치 그 사람이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이 도자기도 나와서 보면 불구자도 나오고 또 똘똘한 잘생긴 아들도 나오고 또 잘생긴 아들은 또 얼굴만 잘났지 어딘가 허점이 또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거겠죠. 그 못난 자식은 못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깊이 있는 것이 또 있고요. 이거 아주 오묘하죠. 그렇군요.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면 많이 깨야겠어요. 그게 이제 모두가 다 자식 같은 건데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못났다고 깨내버릴 때마다 죄를 짓는 것 같고 못났다고 못난 자식을 자꾸 두드려 패고 있으니 도자기가 좋아서 도자기를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지금은 이제 두드려 패는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자식을 자꾸 죽이니 이것도 죄인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부시지 않고 다 살려준다. 이것이 도량이냐? 그것도 아니다. 두드려 없애려면 없애버리는 것이 속이 후련해요.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진정한 좋은 도자기가 나오려면은 될 수 있으면 많이 깨야 되겠죠. 가마 속에서 흙과 불이 싸우는 동안 어느덧 밤은 깊어만 가고 이제 오랜 기다림만이 남았다. 오로지 잘생긴 도자기를 품고 싶은 마음으로 지나온 세월. 한 점의 허세나 억지가 없는 그의 삶에서 그의 예술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도예가 이종수가 자식처럼 소중하게 구워낸 도자기들은 꿈이 먹고 어리숙하다. 특히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는 모자상.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는 못생기고 촌스러운 그러나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시골의 아낙네를 닮아 있다. 좋은 도자기라면 우리의 정서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이 소박한 우리네 모습을 빌어오고 있다. 한국인의 심성이 배어나오는 도자기가 만들어지기까진 그에게도 다양한 실험을 거듭했던 젊은 날이 있었다. 흙과 유약에 대한 실험과 새로운 형태를 빚으려는 노력 속에서 도예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무르익기 시작한다. 한때 도예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쏟아지기도 했다. 유난히도 그 당시의 작품들은 선연한 붉은 빛이 감돈다. 그러나 잘생긴 도자기를 품어보고픈 그의 집념은 그에게 다시 고향을 찾게 한다. 견디기 힘든 낙향의 외로움을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맞바꿨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네 삶과 전통의 뿌리를 두는 도자기를 빚어내기 시작한다. 아무런 부담 없이 바라보고 만지는 도예의 참 아름다움을 찾아낸 것이다. 소박한 한국인의 심성이 흠씬 배어나는 도예가 이종수의 도자기. 거추장스러운 것을 어지간히 버린 듯한 그의 도자기들은
그가 자연스럽게 체득한 삶의 결실은 아닐는지. 우리의 전통미 의식을 소중히 지키려는 그의 노력은 은은한 색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작품의 형태는 단순해야 한다고 여기는 그가 이제는 그 속에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이게 갑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갑천입니다. 선생님 갑천 삼방도 그러니까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처음 오실 때 갑천이 지금 이처럼 이렇게 넓고 제방이 쌓여있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 그렇죠. 그렇죠. 리아가 간신히 나다니던 길이었고 그래요. 그게 이렇게 오래됐었죠. 제방도 없었죠. 사라져가는 것이 어찌 뭐 새들이나 풍물, 옛날의 정치 이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의 전통 같은 것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새로운 것이 오고 그 사이에서 어떤 갈등 같은 것이 일어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자기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지나간 옛것은 낡고 병들고 녹슬은 것이 아니라 과거를 무시하면 미래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과거의 역사상 그 속에서 머뭇자는 것은 아니되 그 역사성에다가 현대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잘 조화시켜서 그래서 한 발짝 앞당겨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시대성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전설 하나가 담겨 있다고 했어. 아이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끈이며 옛 전통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전시장. 옛것에 애정을 갖는 도예가 이종수는 가끔 이곳을 찾곤 한다. 전통 속에 숨어있는 힘. 그 힘이 바로 거친 풍파 속에서도 청정한 고목처럼 우리를 지탱해주는 정신의 무게가 아닌가. 안경 너머에 꽉 차 있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만은 않다. 고려의 청자, 조선의 백자, 그리고 분청으로 이어지는 도공의 숨결이 자신에게도 흐른다는 자기의 암시를 다시 한번 되뇌이는 자리인 듯 싶다. 억수 같은 비에 일손이 안 잡히는지 옹졸한 도자기를 빚는 곳이라는 당호가 걸려진 집에 오늘따라 그가 일찌감치 들어와 앉았다. 그러나 왠지 이 일을 미뤄둔 것 같은 찜찜함이 못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 헝클어진 심사를 달래기 위해 그가 손에 잡은 건 그의 도자기다. 빚고 굽는 과정을 거치며 살아남은 그릇 속에서 그는 오히려 겸허함을 배운다. 도자기는 공간 예술이라기보다 기나긴 세월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의 결정이라 하던가. 묵묵히, 아니 차라리 고집스럽게 외길을 걸어온 도예가 이종수. 그의 도자기 속에는 침울한 것 같으면서도 낭낭한 밝음이 공존한다. 내면의 깊은 바닥에서 밖으로 새어나오는 듯한 밝음. 그것은 한없이 기다릴 줄 아는 그만의 여유가 만들어낸 밝음이다.
어리숙하고 허술해 보이면서도 한치의 허점을 보이지 않는 그의 도자기들. 미완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 형태가 친근감을 자아낸다. 가장 추상적인 예술의 형태가 도예라는 말을 거부라도 하듯 그의 작품 속에는 구체적인 형태가 절묘하게 들어가 있다. 그곳에 흙의 성격을 잃지 않고 풍부한 표현으로 빚어낸 아름다움이 있다. 한낱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우리네 정서와 심성을 담은 그릇으로 빛나간 삶을 일깨우고픈 마음. 그 마음을 담은 작품들은 흙 속에 묻힌 삶이 결코 허술한 삶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최초로 인간이 불을 발견했을 때 불은 정화의 힘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을 숭배했지요. 그리고 곧 불은 생성의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도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불을 숭배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자기는 100년에 한 번 때를 벗고요. 300년이 지나야 제 때깔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릇들도 불의 단련을 거쳐서 고운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월에 따라서 안정된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르쳐주는 깨달음을 향하여 겸허하게 흙과 더불어 살아가는 도예가의 집념, 그것이 바로 예술의 길이 아닐까요?